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T에 집중하자인데요. 요즘 삼성전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 아직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동향을 보면 썩 턴어라운드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동진 세미캠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거는 잘 가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아주 시원하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실적이 있는 곳에 주가의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차트를 한번 제가 가져온 거를 보여드리면요. MSCI 한국 IT 이익 추정치를 보면 대한민국 IT 업종의 이익이 턴어라운드 시작했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요. 저 박스 보면 희한하게 네. IT는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네요. 네,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확실하게 우리가 방향성만 안다면 주가라는 것이 이제 다소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사실은 반도체 가격은 오르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그 캐피털 그룹의 블록 세일즈 장외 시간 외 매도 이후에 또 반등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적도 좀 잘 나와서 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반도체 현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헛갈리게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또 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왜 엇갈리고 있는 걸까요? 생각대로 사실은 딱딱 움직이면 좋겠지만 간단히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그렇지만 어떤 상품도 가격이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백화점에 가서 옷 같은 거 사시죠. 네, 그렇죠. 세일 기간에 가면은 왜 70% 세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삽니다. 근데 100% 세일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한 공짜죠. 번도 본 적이 없네요. 그런 거는 네. 공짜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젠가는 가격은 하방 경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사이클은 사실은 원자재와 비슷합니다. 어떤 이는 코모더티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원자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한일 간의 무역 마찰의 이슈 때문에 한 수개월 전에 한 달 정도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빼고는 주구장창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낸드는 근데 지금은요 한 달 전부터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날은 조금씩 올라가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D램은요 아주 미세하게 현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물가 기준으로는 바닥을 쳤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둘 다 반등을 해야 되는데 왜 양사의 주가는 다르게 움직임을 보일까요? 사실은 이제 둘 다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에는 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폴더블 폰도 만들고 센티멘트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반도체를 갖다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하죠.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업부의 성장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요. EUV 장비를 15대를 네덜란드 ASML로부터 수입을 해서 정말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간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다가 또 캐피탈 그룹이 또 시간에서 판다고 하니까 또 한번 쑥 빠지다가 그 다음에 실적이 조금 좋게 나오니까 또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조정은 자연스러웠던 것이고 실적이 또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삼성전자와 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었네요. 그럼 오늘의 제목은 IT에 좀 집중을 해보자인데 사실 IT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반도체인가요? 이게 반도체 관련입니다. 네. 반도체 패키징입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반도체 패키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반도체 패키징 쉽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앵커께서는 옷을 한번 맞춰보신 적 있으세요? 맞춰서 입는 거. 저 한복 맞춰서 입어본 적 있어요. 한복이요. 네. 그렇죠. 저는 이 소위 드레스 셔츠, 이거 이제 와이셔츠라고도 이제 그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드레스 셔츠. 네. 그다음에 이제 수트, 양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옷은 양복점에 가서 맞춘 겁니다. 이게 좋아 보입니까? 네.
반도체가 되기 전에 이제 웨이퍼 단계에서 그걸 다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이가 사실은 원단이라면 그 옷감이라면 한번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이제 옷감입니다. 왼쪽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저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저거를 반도체를 쓸 수 있게 만들려면 패키징을 한다는데 저게 이제 맞춤 양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혹시 뭐 삼성전자가 패키징을 거의 안 하는 건 아닌데 많이 외주를 줍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다이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이나 내지는 삼성전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들어 주세요라고 외주를 줍니다. 물론 삼성전기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패키징이라는 것은 우리 정말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반도체처럼 만드는 것을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패키징은 패키징 업체가 따로 있는 거군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도 좀 하지만 삼성전기나 그다음에 이제 여러 중소기업들이 패키징 업체들이 합니다. 반도체는 IT죠. 네. 그리고 IT 부품들은 글로벌하게 수요 공급이 정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백화점이 있다고 보죠. 근데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소비가 아주 촉진이 돼서 잘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백화점이 잘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글로벌 회사인 애플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아마 10중 8구 다른 IT 회사들도 실적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예, 딱 이해가 되네요. 되세요? 예, 네. 예.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해외 업체 중에서 패키징을 하는 회사가 많을 텐데 그 회사들의 주가는 어떨까요? 이 먼저 이제 두 회사를 한번 우리가 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IT는 글로벌한 거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의 동향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를 먼저 보시겠는데요.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는 AP용 반도체 패키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CPU, GPU 등의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가 캐파를 50%를 또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앞으로 장사가 잘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한번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일본 최대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이비덴입니다. 계속 우상향하네요. 뭐 주가가 아주 잘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주가가 사실은 이 정도면 큰 회사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업체는 없을까요? 이 대만 회사가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패키징 업체를 한번 보시면 파워텍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 후공정 업체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후공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4위 회사입니다. 대만 회사인데 파워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주요 고객은 마이크론하고 도시바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또 예, 한번 보여주시면 이 아까 이비덴과는 약간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워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아마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이제 10월 달에는 별로 주가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이미 8% 상승했고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파워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매출이 시스템 반도체보다 훨씬 더 큰 회사인데 주가가 만만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네. 뭐 패키징하는 것을 제가 이제 옷감으로 양복을 만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패키징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복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접착도 있고요, 비접착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뭐 우리 앵커께서 뭐 남성 양복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뭐 이태리 스타일도 있고요, 영국 스타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반도체를 패키징하는 기술도 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이런 5G에 들어가는 아주 고급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TV의 뒷면을 이렇게 뜯어보면요.
나오는 반도체 같은 것들은 평범한 기술로 만든 것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서버에 들어가는 특히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이런 반도체는 최신의 기술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최신의 초고사양의 패키징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 기업, 그게 어떤 기업인지 참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국고초의 마지막 날 아닙니까? 네,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네, 날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10시, 밤 10시에 이제부터 찾아뵙겠는데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국고초 마지막 날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종목을 하나 네. 아주 심각하게 그다음에 깊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선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저와 함께 하시려면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십니까? 거기 이제 저 찾으셔서 지금 연결을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바로 하시고 잘 어려우시다. 그럼 며느리, 아들, 딸한테 부탁하셔서 지금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이름은 이제 프로그램 후반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이 왜 대단한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다양한 응용처에서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기술의 이름은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인터포저라고 합니다. 인터포저 패키징 기술. 네네. 듣기만 해도 약간은 어려운데요. 좀 네네. 자세하게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이거 쉽습니다. 약간만 집중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리드 프레임 공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요. 반도체 옆에 다리가 보이시죠? 그 다리. 저 다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웨이퍼의 칩상토에는 기계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PCB에 기판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이 되는 부분과 기기에 접점이 되는 부분을 연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칩의 입출력 단자 배선을 기판에 연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다리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쇠공, 이렇게 쇠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저 다리 보셨죠? 그 다리가 저 쇠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키징을 하는데 이 패키지 방식은 이제 BGA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칩의 집접도가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리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뭐 한 100개 정도뿐이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식으로 만들면요. 동그란 쇠덩어리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출력 단자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면서 패키지 사이즈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BGA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포저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서버들이 이렇게 얇게 만들고 그다음에 가볍게 만들고 그다음에 고성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메모리 반도체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합해서 패키징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서로 다른 이종 간의 반도체를 하나로 묶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패키징 기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반도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그냥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혹시 기능이 훨씬 향상된 거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예.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에 쓰일까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사실은 다음에 나온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S11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미 인텔이나 AMD에서 쓰는 고성능 서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좀 쉬운 설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터포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은 인터포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제대로 된 회사는 제가 볼기에는 한 회사는 삼성전기에 가지고 있지만
강소기업, 중소기업 중 코스닥 상장 회사로 보면 퍼가 3배로 거래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3배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죠. 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하나마이크론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인터포저 기술을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기도 조금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13년에 하나마이크론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EP웍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EP웍스는 인텔이나 AMD의 고용량 칩을 패키징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일의 인터포저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데 퍼가 세계 3배밖에 안 낸다고 했잖아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주가가 다 정상적인 가격에 있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못 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면 분석이 필요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게 주가가 고평가돼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종목처럼 주가가 뭐 믿을 수 없게 저평가돼 있으면 이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네. 동사는 이제 패키징 업체로서 매분기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사실은 하나 마이크론은요, 하나 머터리얼스 소재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3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3%의 지분 평가만 봐도 하나 마이크론의 시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의 본업과 그다음에 인터포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AMD나 인텔에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EP웍스는 공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한데 실적이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확신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는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회사고, 그다음 패키징을 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공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시를 보여드리면 저거는 하나 마이크론에서 나온 공시가 아니고요. JT라는 회사에서 나온 공시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JT로부터 후공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왜 후공정 장비를 구입했을까요? 패키징 수요가 늘어나니까 구입한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는 지난 6월에요. 산업은행 주관으로 645억을 대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대출을 했냐면, 대출을 하려면 제가 회사의 사장인데 제가 대출을 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담보가 뭐였냐면 삼성전자의 매출 채권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삼성전자의 매출 채권을 보고 확실히 이 돈이 이 회사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빌려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과 회사의 유보금을 합해서 한 5천억 원의 자금을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가 시총이 지금 1,500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1,500억은 하나 매트리얼의 지분 가치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5천억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 1,500억 미만의 시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국고초와 이제 마지막 날인데, 네. 이제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 유심히 이제 봐주시고요. 네. 이럴 수 있을록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지만, 지금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지금 빨리 연결을 하셔서요. 저한테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보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거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린 거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삼성전기가 사실은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삼성전기요. 하나는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MLCC라는 그 산업의 쌀, 조그만 MLCC를 만드는데, 또 하나는 뭘 하냐면 삼성전자로부터 그 반도체를 받아서 반도체 패키징을 합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가 이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영업이익을 한 70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70억보다 4배나 많은 300억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대박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큰 숫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코스닥의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저 회사는 한 70억 정도 3분기에 벌 거야라고 했는데 300억이 나왔다고 보죠. 그러면 뭐 이거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박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 이것은 11월 15일 날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이 실적을 공시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하윤 씨랑 저랑 타임머신을 타고 11월 15일을 갔다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삼성전기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으시려면 저와 플러스 친구를 지금 연결하셔서 빨리 연결을 하십시오 지금. 하시면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좋은 정보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마지막 국고초 마지막 날이고 제가 밤 10시에 이제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